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뭐랄까 TVN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죠. 네, 바로 폭군의 셰프 이야기인데요. 오, 이게 첫 방송부터 시청률이 심상치 않더니 넷플릭스에서는 뭐 순식간에 전 세계 41개국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묘나 씨랑 이채민 씨 두 배우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기사나 리뷰, 또 영상 클립, 나무위키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 드라마 초반부, 그러니까 1, 2화가 어떻게 시청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지, 그 매력이 뭔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개된 예고편 보니까 앞으로 3, 4화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릴지 이것도 같이 예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폭군의 셰프, 궁금했던 점들 오늘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일단 이 드라마 기본 설정부터 좀 짚고 갈까요? 프랑스에서 미슐랭 3스타, 이걸 꿈꾸던 정말 잘 나가던 셰프 연지영, 이민화 씨가 맡았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만나도 어휴,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진 왕, 근데 또 미각은 끝내주는 이현, 이채미 씨죠. 이 둘이 엮이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또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가 원작이고요. 그리고 그 연출을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거 만드신 사극의 대가시죠. 장태유 감독님이 맡으셨다고 해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했어요. 프랑스 최고 요리 대회에서 딱 우승하고 나서 사학자 아버지한테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 고서적, 망울록 이걸 받아요. 그리고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책에 있는 구절, 연모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이걸 읽는 순간 그때 개기일식이랑 같이 네, 그러면서 조선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왕의 사냥터, 금표였고, 거기서 이제 이현이랑 딱 마주치는 거죠. 근데 지영 씨는 완전 현대 복장이니까 이현을 보고 무슨 사극 촬영하는 배우, 코스프레 이렇게 오해하고, 반대로 이현은 갑자기 웬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니까 암살자인가? 의심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대혼돈의 첫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첫 만남 장면이요.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현대인인 지영의 시각이랑 조선시대 왕인 이현의 시각이 딱 부딪히면서 앞으로 둘 사이에 있을 그런 문화적, 시대적 차이 이런 걸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현이 지영을 암살자로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현의 약간 편집증적인 경계심, 그러니까 폭군이라는 그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불안함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망원록이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그냥 타임슬립 도구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을 거다. 이런 복선도 좀 깔린 것 같았어요. 돌아오기를 이 구절이 도대체 누굴 향한 건지 궁금하게 만들죠. 맞아요, 맞아요. 궁금증을 딱 던져주고 시작했죠. 어쨌든 그 혼란 속에서 지영이가 절대 후각을 가진 소녀 서길금이라고 윤서아 배우가 연기했죠. 이 친구 도움을 받게 되고 길금인의 초가집에서 이제 현대 지식을 활용한 첫 요리 불난집 비빔밥을 만들어요. 그 버터 고추장 비빔밥. 조선시대 사람들한텐 진짜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이현 반응이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막 이거 독 아니냐 의심하면서도 숟가락은 못 놓고 막 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현의 그 남다른 미각이 처음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비빔밥 장면이 연지영이 가진 요리라는 능력이 그냥 먹고 사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 전혀 다른 세계와 소통하고 심지어 폭군의 마음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첫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현도 1화부터 그냥 막무가내 폭군은 아니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유생들 비난 피해서 사냥터로 막 도망가고 또 비빔밥 앞에서 보인 그 미식가적인 호기심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보면 캐릭터가 되게 복잡하고 뭔가 사연이 있겠다 짐작하게 만들죠. 특히 그 어머니 패비 연시 사건 관련된 트라우마가 나중에 서서히 나올 거라는 예고 같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2화로 넘어가면 지영이가 자기가 온 시대가 갑신년, 그러니까 연산군 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닫고 완전 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궁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궁녀 뽑는 채용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고 배치된 곳이 하필이면 찬방, 그러니까 궁중 주방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엄청 질긴 소고기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라 이런 과제를 받게 되죠. 그때 지영이가 아버지한테 배운 산가요로 구절이랑 또 현대의 그 수비드 조리법 원리를 딱 결합해서 기질을 발휘해요. 아, 그 장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온도계도 없는데 손 감각으로 물 온도 맞추고 다시마 숙성하고 볏짚으로 시어링까지. 네, 진짜 조선판 수비드 스테이크를 딱 만들어낸 거죠. 이 수비드 스테이크 장면이 여러모로 좀 중요해요. 첫째는 연지영의 그 핵심 능력, 그러니까 뛰어난 요리 실력이랑 응용력, 또 지식 같은 걸 제대로 보여줬죠. 그냥 레시피만 아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요. 둘째는 그때 그 도승지, 임송재, 오해식 배우였죠. 그 사람이 막 회방 놓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영이가 겪게 될 궁중의 어떤 정치적인 암투 이런 걸 예고하는 거예요. 실력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막 맛도 안 보고 트집 잡고 그랬죠.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이현의 반응이에요. 육질이 이리 부드럽다니, 이토록 순수한 감칠맛이라니 막 감탄하는 걸 넘어서서 그 표고버섯, 멸치, 새우전 이 조합의 감칠맛 원리까지 막 간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무슨 뭐 구안일산, 이노신산, 글루탐산 이런 것까지 아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성분 이름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 복합적인 맛의 근원을 꿰뚫어 본다는 뉘앙스였죠. 그래서 이혼의 절대 미각이 그냥 뭐 맛있는 거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비범한 능력이구나 하는 걸 딱 각인시켰어요. 아,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탈출하려다가 이현한테 딱 붙잡히잖아요. 그때 이현이 지영이의 유일한 희망인 그 망울록 가방 찾아주는 척하다가 확 멀리 던져버리면서 이제 도망갈 이유가 없다 이러는데 와. 네, 완전 지영이를 자기 통제하에 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결국 길금이랑 같이 궁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이현의 총애를 받는 후궁 강목주, 강한나 씨랑 딱 마주치는데 어우, 첫눈에 서로 막 기싸움하는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앞으로 엄청 치열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1, 2화에서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핵심 요소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시간에 거스르는 매개체 망울록의 비밀, 또 생존 수단이자 관계의 열쇠가 될 요리, 그리고 폭군과 미식가 사이를 오가면서 뭔가 숨겨진 진실을 찾는 듯한 이현의 입체적인 모습. 네네. 또 강목주랑 재산대군 최규하 씨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궁중 관력 다툼의 시작, 그리고 위험하지만 또 매력적인 지영이랑 이현의 로맨스 가능성까지 다 나였죠. 맞아요. 특히 연지연 캐릭터가 그냥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역사 지식까지 빠삭하다는 점도 앞으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탄탄한 초반 이야기 덕분인지 반응이 정말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첫 회 시청률이 4.9%였는데 2회 만에 6.6%까지 확 뛰었어요. 이게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인데 2025년에 TVN 주말 드라마 중에서 가장 높은 첫 방송 시청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2049 시청률, 그러니까 젊은 시청층 타겟 시청률도 동시간대 1위를 하면서 확실히 젊은 층까지 잡았다는 걸 보여줬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라고요. 네, 이게 또 신드롬급이에요. 넷플릭스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41개국, 42개국 뭐 거기서 1위를 했고 무려 93개국에서 탑10 안에 들었다고 해요. 와, 93개국이요? 네, 아시아, 남미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권에서도 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K-드라마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뭐 유튜브 클립 조회수나 화제성 지수, 티빙 순위 이런 온라인 지표들도 다 압도적이고요. 시청자들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은 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익숙한 재료로 만든 새로운 맛이다. 뭐 이런 리뷰처럼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민아 씨의 그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 있잖아요. 그거랑 또 캐스팅 교체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채민 씨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아요. 아, 맞아요. 이채민 씨는 그 비주얼부터 중저음 목소리까지 원작 팬들이 상상했던 그 이현, 연산군 모습이랑 되게 잘 맞는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 티격태격하는 그 캡이도 진짜 좋고요.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요리 장면. 와, 너무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약간 푸드 포르노 같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네네.
원작 소설가인 박국재 작가님도 SNS에다가 캐스팅 싱크로율이나 요리 리액션 장면 보고 되게 만족했다고 글 올리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2화 스테이크 장면에서는 막 요리왕 비룡 생각나서 웃었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아, 재밌네요. 해외 팬들 반응도 엄청 뜨겁다고 하던데. 네, 뭐 IMDb나 레딧 같은 데 보면 코미디랑 케미가 너무 좋다. 단번에 빠져들었다. 임유나 코미디 천재 아니냐. 이채민 배우한테 완전 반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막 쏟아져요. 와, 반응이 좋네요. 네, 예전에 철인왕후 재밌게 본 사람들이 비슷한 기대를 표하기도 하고 심지어 망운록 이거 혹시 타임루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팬들이 막 깊이 있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어요. 물론 뭐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타임슬립 설정 자체가 좀 식상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주인공이 상황에 비해서 너무 좀 순진하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시청자 중에서는 임유나 씨 프랑스어 발음이 조금 아쉽자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다고는 해요. 아하.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성공 루인을 딱 짚어보자면 역시 타임슬립, 로코, 사극, 요리 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코드들을 장태우 감독님의 그 노련하고 세련된 연출로 아주 잘 버무려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도 당연히 큰 몫을 했고요. 무엇보다 코미디, 로맨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 세 가지는 사실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도 이렇게 폭넓게 어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 앞으로 나올 3, 4화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희가 공개된 예고편이랑 자료들을 토대로 약간의 뇌피셜을 섞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니까요.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고편을 딱 보니까 이헌이 연지용한테 궁중 최고 요리사, 그러니까 대령 숙수저리를 딱 내리는 엄청 파격적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조건이 붙죠.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바쳐야 하는데 왕의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 맞아요. 그 대사. 오늘부터 그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과인을 위해 요리하라. 나의 입맛에 맞지 않을 시에는 극형에 처할 것이다. 와, 이 대사에서 딱 느껴지죠? 이제 진짜 목숨 건 미식 서바이벌 시작이구나. 최초의 여성 대령 숙수배 된 거니까 지영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있던 남성 조리사들 텃세나 견제가 엄청나겠죠? 근데 뭐 케이블 TV 같은 채널 예고 분석 보니까 지영이가 또 특유의 요리 실력이란 지혜로 이 사람들 마음을 얻어서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수라간 아내도 뭐 엄봉식, 김광규 씨죠. 이분은 인주대왕 대비 쪽 사람이고 맹만수, 홍진기 씨는 또 강목주 쪽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라인이 있대요. 이것도 지영이한테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아, 수라간 내구 정치도 복잡하겠네요. 그리고 이현희 변화,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고편 보니까 지영이한테 점점 더 빠져드는 모습이 막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막 과인은 너로 정했다 이런 소유욕 드러내는 대사도 하고 기습적으로 키스하려는 듯한 장면도 있고 심지어 파스타 만들어주니까 내 손으로 직접 먹여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잖아요. 네, 그 장면.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감정이 시작된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지영이의 요리가 그의 깊은 상처,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폐비 연시에 대한 기억이랑 뭔가 연결되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 좀 더 복잡한 감정선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강목주의 위협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영이한테 이현의 관심이 막 쏠리는 걸 보니까 질투심이 완전 폭발하는 거죠. 예고편에서도 전하께서 그 계집에게 흥미를 느끼신 게 분명해 이러면서 막 분노하던데요. 네, 본격적으로 연지영 제거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예고 분석 영상 보니까 강목주가 향신료 단지에 독사를 풀어놓는 식으로 지영이를 해치려고 하는데 쉽게 한대요. 헐, 독사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영이가 스스로 궁을 나가게 만들려고 온갖 음해랑 괴롭힘을 다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독사 사건 배후가 자기라는 걸 지영이한테 슬쩍 흘리면서 막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와, 진짜 제대로 악녀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네, 완전요. 그럼 지영이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예고편 분석에서는 지영이를 조선의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21세기에서 온 당찬 여성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강목주가 그렇게 나오면 분명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반격을 준비하겠죠. 오, 기대되는데요. 네, 뭐 직접 강목주랑 맞짱을 뜰지 아니면 이현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칠지 아니면 또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지 그녀의 대응 방식이 정말 궁금해져요. 지영이의 그 지혜랑 깡이 빛을 발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막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이연이 계속 파헤치려는 어머니 패비연 씨 죽음의 진실. 이게 아마 극 중에서 갑신사화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될 것 같고 네네. 동시에 왕위를 노리는 그 제산대군의 반역 음모도 점점 구체화될 거고요. 여기에 또 그 도승지 임송재가 지영이를 이용해서 강목주 세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까지 더해지면서 로맨스랑 같이 궁중 암투국의 긴장감도 훨씬 녹아질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복잡하게 얽히네요. 네. 물론 모든 사건의 시작점인 망운록의 비밀 그리고 이 시간 여행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조금씩 밝혀지겠죠. 기대할 거리가 정말 많아요. 네, 오늘 이렇게 폭군의 셰프 1, 2화의 핵심 재미 포인트란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3, 4화 예측까지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셰프 연지영이랑 예측 불가능한 폭군 이연의 만남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 펼쳐질 그 목숨 건 요리 대결, 또 치열한 궁중 로맨스, 권력 다툼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드라마 기획 의도에 요리 정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키워드 같은데 연지영의 요리가 단순히 이현의 입맛 사로잡고 마음 흔드는 걸 넘어서서 패비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제산대군의 역모를 막는다거나 하는 실제 조선의 정치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음식이 정치에 영향을 준다? 네. 그 한 접시 음식이 가진 힘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 요리 정치의 가능성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이 드라마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